검은 금요일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시장을 단순 폭락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한국 증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미국에서 애플이 흔들리면 일본 소프트뱅크가 밀리고 대만 TSMC가 흔들리고 한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같이 빠집니다. 반대로 마이크론 실적이 터지면 한국 반도체가 급등하고 코스피가 하루 만에 5% 넘게 튀어오릅니다. 이제 글로벌 증시는 AI와 반도체라는 하나의 거대한 고리로 연결돼 있습니다. 좋을 때는 같이 오르고 불안할 때는 국경을 넘어서 동시에 흔들립니다. 문제는 이 변동성이 너무 커졌다는 겁니다. 하루는 코스피가 5% 넘게 오르고 다음 날은 다시 8%, 9% 가까이 밀립니다.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반복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 수익 기회도 같이 커집니다. 변동성이 커졌다는 건 위험이 커졌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좋은 종목을 좋은 가격에 다시 잡을 기회가 자주 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 글로벌 AI 반도체주가 동시에 흔들리는지, 애플 가격 인상 이슈가 삼성전자에는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삼성전자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AI가 만든 동조화입니다. 예전에는 미국 기술주가 흔들려도 한국 증시는 한국 증시대로 움직이는 날이 많았습니다. 일본은 일본대로, 대만은 대만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따로 움직이는 구간도 많았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라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 안에서 미국 빅테크, 일본 장비주, 대만 파운드리, 한국 메모리 반도체, 전력기기와 데이터 센터 인프라 기업들이 하나의 생태계처럼 묶여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오르면 TSMC가 움직이고 하이닉스가 움직이고 삼성전자도 움직입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좋으면 한국 반도체가 강하게 반응합니다. 반대로 애플이 메모리 원가 부담을 이유로 흔들리면 전 세계 기술주가 한꺼번에 식습니다. 이제 시장은 국가별로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AI 공급망 전체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하락의 출발점은 애플 가격 인상 이슈였습니다. 애플은 맥북과 아이패드 같은 제품 가격을 올렸습니다. 배경은 메모리와 저장 장치 가격 상승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HBM뿐 아니라 D램과 낸드, SSD 수요까지 같이 커졌고 그 결과 메모리 가격이 빠르게 올랐습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게 실적 호재입니다. 마이크론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메모리 가격 상승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완제품 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원가 부담입니다. 애플은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시장은 그걸 보고 소비 둔화 가능성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 PC와 태블릿 가격이 오르고 스마트폰 가격도 결국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구매를 미룰 수 있습니다. 이 우려가 미국 기술주를 흔들었고 그 충격이 아시아 반도체주까지 번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삼성전자의 위치입니다. 삼성전자는 단순한 메모리 공급자가 아닙니다. 동시에 스마트폰과 가전, PC 생태계에 연결된 완제품 기업이기도 합니다.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는 호재입니다. D램 가격이 오르고 낸드 가격이 오르고 기업용 SSD 수요가 커지고 HBM4 기대까지 붙으면 반도체 이익은 크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DX 부문에서는 부품 원가 부담이 생깁니다. 갤럭시, 태블릿, 노트북 같은 제품도 메모리와 저장 장치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마이크론처럼 순수 메모리 수혜주로만 볼 수도 없고 애플처럼 원가 부담을 받는 완제품 기업으로만 볼 수도 없습니다. 양쪽을 모두 가진 회사입니다. 다만 지금 주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은 DX 원가 부담보다 반도체의 가격 결정력입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얻는 이익 확대가 완제품 원가 부담보다 훨씬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시장이 무너진 이유를 메모리 수요 둔화로만 보면 안 됩니다. 물론 시장은 이렇게 걱정합니다. 메모리 가격이 너무 오르면 애플 같은 완제품 기업이 가격을 올리고 소비자는 구매를 줄이고 그러면 결국 메모리 수요도 꺾이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그 단계로 보기에는 이릅니다. 지금 메모리 시장의 중심은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메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은 AI 인프라 투자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AI 서버에는 HBM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서버 D램, 기업용 SSD, 고성능 낸드까지 같이 필요합니다. 이 수요는 일반 소비자들이 노트북을 한 대 더 사느냐, 마느냐와는 다른 차원의 수요입니다. 그래서 애플 가격 인상 뉴스 하나로 AI 데이터 센터 메모리 수요가 갑자기 무너진다고 보는 건
건 과도합니다. 오늘 하락의 본질은 업황 붕괴보다 수급 변동성 확대입니다. 코스피 급락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전날 시장은 마이크론 호실적에 반응하면서 코스피가 5% 넘게 급등했습니다.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다시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나왔습니다. 이달 들어 코스피는 하루 4% 이상 움직이는 날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시장 흐름이라기보다는 수급이 너무 좁은 곳에 몰린 결과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 두 종목이 오르면 코스피가 급등하고 두 종목이 밀리면 지수 전체가 무너집니다. 여기에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패시브 자금까지 얽히면서 변동성이 더 커집니다. 결국 오늘 급락은 반도체 산업이 하루 만에 무너져서 나온 하락이 아닙니다. 반도체 쏠림이 너무 강했고 그 쏠림이 흔들리자 지수 전체가 같이 흔들린 겁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예전 방식으로 대응하면 계속 흔들립니다. 예전에는 좋은 종목을 사놓고 천천히 기다리면 됐습니다. 하루 1%, 2% 조정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10% 하락은 큰 위기처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초대형주가 하루에 7%, 9%씩 흔들립니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5% 오르고 다음날 8% 가까이 빠집니다. 이런 장에서 조금 빠졌다고 겁먹고 팔고 다시 오르면 흥분해서 따라가면 계속 손절과 추격만 반복하게 됩니다. 지금은 변동성을 피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변동성을 이용하는 시장입니다. 산업 방향성이 살아있는 종목이 수급 때문에 과하게 밀릴 때 그 구간을 기회로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바로 그 기준에서 다시 봐야 할 종목입니다. 삼성전자의 핵심은 여전히 메모리입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디램과 낸드 시장에서 최상위 지위를 가진 기업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디램과 낸드, SSD 수요는 구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이닉스가 HBM 선두, 프리미엄을 강하게 받고 있다면 삼성전자는 메모리 전체 체급과 공급 능력으로 봐야 합니다. HBM에서는 아직 하이닉스가 더 선명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디램, 낸드, SSD, 모바일 메모리, 서버 메모리, HBM4까지 넓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HBM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면 삼성전자도 이 흐름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HBM만 보던 단계에서 전체 메모리 공급 능력을 다시 보기 시작하면 삼성전자의 체급이 다시 부각될 수 있습니다. 애플 가격 인상은 삼성전자의 부담이면서 동시에 기회입니다. 부담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완제품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 수요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중저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노트북처럼 가격 민감도가 큰 제품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DX 부문도 원가 부담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회인 이유도 분명합니다. 메모리 가격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공급자가 강한 시장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고객이 공급자를 압박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공급자가 가격을 올려도 고객이 물량을 확보해야 하는 시장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이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완제품 기업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훨씬 강력한 메모리 공급자입니다. 시장도 결국 이 부분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장기 투자도 중요합니다. 삼성은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첨단 패키징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는 단순히 공장을 더 짓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AI 인프라 시대에 필요한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 데이터 센터를 하나의 가치 사슬로 묶겠다는 방향입니다. AI 반도체 경쟁은 이제 칩 하나 잘 만드는 싸움이 아닙니다. HBM을 만들고, 로직 칩을 만들고, 첨단 패키징으로 연결하고, 데이터 센터에서 실제로 검증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는 이 모든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주가는 하루하루 흔들리지만 회사의 방향은 훨씬 장기적입니다. 메모리 초호황에서 번 돈을 다시 AI 인프라 주도권에 투자하는 기업이라면 단기 변동성만 보고 끝났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글로벌 증시 동조화는 위험이면서 동시에 기회입니다. 위험한 이유는 국내에 특별한 악재가 없어도 미국 기술주가 흔들리면 삼성전자가 같이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플 하나가 흔들려도 한국 반도체가 같이 흔들립니다. 마이크론이 오르면 한국 반도체가 급등합니다. TSMC가 빠지면 아시아 반도체 전체가 부담을 받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뉴스 하나가 국경을 넘어 순식간에 가격에 반영됩니다. 하지만 기회도 있습니다. 같이 흔들린다는 건 좋은 회사도 나쁜 뉴스에 같이 밀릴 수 있다는
있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의 펀더멘털이 직접 무너진 게 아닌데 글로벌 기술주 동조화 때문에 과하게 빠지는 날이 생깁니다. 그런 날이 기회가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공포를 피하는 사람보다 공포의 성격을 구분하는 사람이 수익을 가져갑니다. 오늘 같은 날 가장 위험한 행동은 뉴스 제목만 보고 감정적으로 던지는 겁니다. 애플 가격 인상, AI 수요 둔화 우려, 코스피 서킷 브레이커, 삼성전자 급락, 이런 단어만 보면 당장 팔아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한 단계만 더 들어가 보면 이 하락의 상당 부분은 수요 붕괴가 아니라 수급 충격입니다.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올랐고 레버리지와 ETF 수급이 꼬였고 글로벌 기술주가 동시에 흔들리면서 하락이 과장된 겁니다. 메모리 가격이 오르는 구조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이익 개선 방향도 살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같은 하락은 공포에 동참할 구간이 아니라 보유 종목의 체력을 다시 확인할 구간입니다. 물론 무조건 버티기만 하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변동성이 커진 시장에서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삼성전자 보유자는 핵심 물량을 쉽게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산업 방향이 살아있고 메모리 가격 상승과 AI 투자 사이클이 유지되는 한 삼성전자는 다시 시장 중심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단기 급등이 나오고 외국인 매도가 계속되며 미국 기술주가 동시에 흔들리는 구간에서는 일부 비중 조절이 필요합니다. 전량 매도와 전량 매수로 대응하면 이 시장의 변동성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핵심 물량은 유지하고 급등 때 일부 줄이고 과도한 하락 때 다시 채우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지금 시장은 맞히는 시장이 아니라 비중을 조절하는 시장입니다. 신규 진입자는 공포가 클수록 더 차분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크게 빠진다고 무조건 한 번에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아예 관심권에서 지워버리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장세의 핵심 축입니다. D램과 낸드, SSD, HBM4, 첨단 패키징, 데이터 센터 투자까지 중장기 재료가 살아있습니다. 신규 진입자는 급락 첫날에 전부 들어가기보다 두 날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급락 이후 반등 여부를 확인하는 구간입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매도가 줄어드는 구간입니다. 세 번째는 미국 반도체주가 다시 안정되는 구간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면 삼성전자는 다시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현금 보유자는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 반도체 생태계 전체를 같이 봐야 합니다. 글로벌 AI 동조화 장세에서는 대형주가 먼저 방향을 만들고 그 다음 장비주와 소부장, 전력기기, 데이터 센터 인프라로 돈이 번집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안정되면 한미 반도체, 원익 IPS, HPSP, 테크윈 같은 장비주와 전력기기, 기판, 소재 기업들로 수급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서는 중요합니다.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가 다시 주도권을 잡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형주가 계속 무너지는데 중소형 장비주만 혼자 올라가는 장은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시장 중심을 먼저 잡고 그 다음 확산되는 수혜주를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는 급하게 종목을 늘리기보다 주도권의 순서를 읽는 게 더 중요합니다. 다음 주 흐름도 분명하게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 흔들림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기술주 동조화가 너무 강해졌고 애플 가격 인상 이슈가 아직 완전히 소화되지 않았습니다. 또 코스피 변동성 자체가 너무 커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반에도 삼성전자가 위아래로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보면 하락이 계속 이어지는 구조보다는 과도한 변동성 이후 재정렬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건 미국 반도체주가 다시 안정되는지, 외국인 매도가 줄어드는지, 삼성전자가 장중 급락 후 종가를 회복하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나오면 삼성전자는 다시 반등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격대보다 더 중요한 건 하락의 성격입니다. 같은 하락이라도 실적 전망이 무너져서 빠지는 하락과 수급이 흔들려서 빠지는 하락은 다릅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하락은 실적 전망 붕괴보다 수급 변동성에 가깝습니다. 메모리 가격은 강하고 AI 데이터 센터 투자는 이어지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투자 방향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삼성전자가 추가로 흔들린다면 무조건 피해야 할 하락이 아니라 비중을 다시 설계할 하락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미국 기술주가 연속으로 무너지고 유가가 급등하고 외국인 매도가 멈추지 않는다면 단기 대응은 더 보수적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변동성이 커질수록 종목을 믿는 것과 리스크를 무시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겁을 안 먹는 게 아닙니다. 공포의 원인을 구분하는 겁니다. AI 산업 자체가 무너진 건지, 메모리 수요가 실제로 꺾인 건지, 아니면 너무 몰렸던 수급이 흔들리는 건지, 이걸 구분해야 합니다.
합니다. 오늘 하락은 AI 산업 붕괴도 아니고 삼성전자 펀더멘털 붕괴도 아닙니다. 글로벌 기술주 동조화, 애플발 원가 부담 우려, 반도체 쏠림, 레버리지와 ETF 수급이 겹친 변동성 폭발입니다. 이런 장에서는 모두가 공포를 느낄 때 어떤 종목이 다시 돈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그 후보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은 우리가 예전에 알던 코스피가 아닙니다. 하루 1, 2% 움직이던 시장이 아닙니다.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반복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국민주가 하루에도 몇 %씩 급등락하는 시장입니다. 무섭다고 전부 팔아버리면 다음 반등을 놓치기 쉽습니다. 반대로 아무 기준 없이 버티기만 하면 변동성의 계좌가 흔들립니다. 지금 필요한 건 시장이 다시 어떤 종목을 보기 시작하는지, 돈이 어느 업종으로 이동하는지, 조정 이후 어떤 종목이 가장 먼저 회복하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좋은 종목을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언제 시장이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신호를 놓쳐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도주 알림센터 신청 페이지를 남겨두겠습니다. 여기서는 장전 시황, 관심 종목 신호, 한국 반도체와 주도주 흐름, 미국 나스닥 주도주 흐름까지 시장에서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방향을 같이 체크하면서 투자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신호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스스로 읽고 대응하는 눈도 키우셔야 합니다. 전자책 코스피 8000의 시대도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 시간 내셔서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길 권장해드립니다. 지금 시장은 단순히 많이 오른 시장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AI와 반도체라는 하나의 테마로 연결됐고 그만큼 수익 기회도 커졌지만 변동성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예전 기준으로 너무 올랐다고만 보고 기회를 놓치는 사람, 무섭다고 흔들릴 때마다 팔아버리는 사람, 그리고 새로운 장세의 기준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사람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흔들렸지만 AI 반도체 장세의 중심에서 빠진 종목이 아닙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 AI 데이터 센터 투자, D램과 램드 공급 능력, HBM4 반격, 첨단 패키징과 데이터 센터 투자까지 중장기 방향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지금은 겁먹고 시장을 떠날 때가 아닙니다. 변동성 속에서 다시 수익의 기회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삼성전자는 그 기회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대표 종목입니다.